그래서 이제 여러 결석으로 오는 통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출산할 때 통증 느낌. 그래서 요 산통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다들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아프다. 왜 아프냐면 여러 결석도 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어떤 돌은 조금 매끈한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진짜 막 뾰족뾰족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결정화된 여러 결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빨대 같은 건데 걔가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날카로운 뭔가를 쥐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때 죽도록 아픈 거죠.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 might again for just one day t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아니 쌤들 제가 요 근래 배우 류승수 배우님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멋있죠. 네. 나오신 작품 보셨고요? 하나씩 한번 대볼까요? 배우 류승수님께서 16년 동안 매년 요로결석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데 매년 요로결석이 매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인가요? 요로결석이 재발률이 굉장히 잘 재발하죠. 재발이 잘 되잖아요. 네, 한번 생기면 결석 위치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고 뭐 증상 다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생기면은 1년 내 아니면 5년 내 재발률들이 높다고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번 요로결석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자주 오십니다. 자주 오신 경향이 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딱 환자분 요로결석 환자분은 딱 느낌이 딱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배를 탁 잡고 표정과 자세가 있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오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응급실에서 문을 들어올 때 보면 막 배를 부여잡고 와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것처럼. 의자에 환자가 앉아야 되는데 앉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환자 진찰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그냥 들러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여러 결석으로 오는 통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출산할 때 통증 느낌. 그래서 요 산통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3대 통증의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3대 통증은 뭐죠? 이제 출산할 때 겪는 산통, 예. 치주신경염 맞나요? 네, 뭐 그런 거. 네, 그건 저희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고 그리고 요로결석 3가지를 꼽더라고요. 치주신경염이 뭐죠? 치통, 쉽게 말해서. 치통인데 뭐 치통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빨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리면 왜 엄청 시리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진짜 신경 치료할 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저는 안 경험해봤는데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는 진통제를 그냥 다 최대치까지 먹고 또 먹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그만큼 요로결석도 통증이 심해요. 저는 요로결석 걸리신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다들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아프다. 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산통은 지금 다 출산 안 해보셨잖아요. 예, 출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예, 얼마나 아프고. 우리 쌤들 중에 혹시 겪으신? 아직 없습니다. 저도 아직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환자 왔었어요. 환자분 왔었는데 보통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위치에 따라서 하복통 복통으로 오시거든요. 복통으로. 배가 아프다고 위에 걸리면 여기, 아래 걸리면 여기. 여기 걸리면 여기. 콩팥 신장의 양쪽 이제 후복막장기라고 등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이제 요관이라 하거든요. 상부요관, 중부요관, 하부요관 밑에 이제 방광이 있는데 중간중간 걸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통 좁아지는 관의 굵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좁은 포인트가 3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위쪽에 걸리면 보통 옆구리나 등 통증 호소를 많이 하시고 아래쪽에 걸리면 뭐 하복통,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식적으로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거 동반해서 조금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 통증은 다른데 때로는 옆구리 통증 없이 하복통하고 그냥 메스껍고 토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가 안 좋은가 해서 오셨다가 그런 분도 있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식기가 아픈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복통, 옆구리 통증 이런 쪽으로. 네,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 경우는 갑자기 내가 평소 겪었던 복통보다 너무 아프다 느끼면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축복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쪽이 콩팥이 여기 있으니까 소변 내려오는 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이제 치거나 만지면 환자분 엄청 아파요. 이 소변 볼 때 불편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결석을 의심을 하고 엑스레이, CT 같은 거 찍어서 이제 결석 위치를 확인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로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콩팥은 이제 혈액을 여과해서 소변을 만들어 주는 거고 콩팥에서 방광까지의 길이 있죠.
이건 이제 요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방광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생식기로 나오는 그 요도라고 하죠. 다 통틀어서 요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로 결석이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상 요로 결석의 대부분의 요관에 국한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콩팥에서 방광에서 이어지는 그 길. 콩팥은 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복강이죠. 이제 옆구리라고 우리가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고, 약간 등 쪽에, 하복부의 약간 뒤쪽에 있는 장기, 거기서부터 이제 요관이 쭉 연결돼서 방광으로 내려오겠죠. 그 요관에 이제 어떤 특정 물질들이, 미네랄 같은 것들이 뭔가 이제 쌓여서 그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배출이 잘 되지 못하고 응집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요관의 좁아진 틈새나 커브가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게 되면은 이제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부 내지는 옆구리 어딘가가 이제 아파서 오신다. 이게 결석이 끝내는 석이 이제 돌석자 맞죠? 네. 깨져서 그게 생식기 쪽으로 나올 때 그때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걔네가 여튼간에 깨져서 또는 이제 아주 작은 어딘가 배출되지 않나요? 네, 그때는 이제 작아서 수분 섭취만으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길에서 이제 실제 소변을 볼 때 빠져나가는 걸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빠져나갈 당시에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프다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실제로 막혔을 때 통증이 훨씬 심하죠. 왜 아프냐면 예. 요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인데요. 걔 가만히 있는 길이 아니라 움직이는 길이거든요. 아, 길이요? 근데 요로결석도 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어떤 돌은 조금 매끈한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진짜 막 뾰족뾰족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결정화된 요로결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빨대 같은 건데 걔가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날카로운 뭔가를 쥐고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때 죽도록 아픈 거죠. 아, 그럼 이것도 역시나 식습관이 엄청나게 또 중요한 원인을 불러일으키겠네요. 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비대해지는군요, 돌이 점점 더. 그러니까 요로 결석 잘 생기는 분들 보면 수분 섭취가 평소에 많지 않은 분들.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결석이 있는 분들 하루에 물 2리터씩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런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종 몸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나 각종 성분들이 잘 뭉칠 거 아니에요. 물이 많이 내게 되면 잘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아, 희석을 해줘. 예. 농축료가 되는 거죠. 농축료.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밀도가 높은 소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요로 결석도 환자분들이 여름에 또 잘 생겨요. 맞아. 왜냐면 탈수가 많이 되니까 덥고 건조할 때 잘 생깁니다. 결석들이 잘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일부 보고에 뭐 커피도 좀 영향이 있다고 돼 있고요. 커피가 이뇨 작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배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결석이 좀 잘 생긴다. 그래서 아까 재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이제 재발을 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딱 정립된 건 없고 원인 되게 다양하다고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들, 특히 이제 직계가족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자한테서 여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흔하고, 30에서 50살 사이에 남자한테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 단백질 과다 섭취가 결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섭취하는 경우.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하고 이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염분 섭취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짜게 먹는 거,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칼슘이 더 소변에서 배출이 많아지면서 칼슘 결정화된 요로결석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물 많이 마시는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저염식 하는 거, 두 가지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5mm 이하 작은 결석들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다 빠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5mm 이상 되면은 뭐 돌을 깨는 세석술 같은 걸 한다든지, 그걸로 안 되면 뭐 내시경적으로 아래쪽 요도로 들어가서 돌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 쪽 치료해서 돌을 꺼낸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데, 특히 이제 작은 결석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도 물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고 보내면, 환자분들도 많이 문의하시는 게 맥주 많이 마시면 결석 쭉쭉쭉 잘 빠지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 맥주를 막 들이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맥주 마시면 결석 더 커집니다. 맥주에 들어가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랑 결석이랑 합쳐지면서 결석 크기가 더 커지면서 그 여러 결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런 이제 낭설들, 맥주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잘 빠진다. 아, 그런 낭설이 있구나. 낭설들이 있죠. 실제 진료 와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직접 그러세요.
그리고 또 많이 설명드리는 게 칼슘 결석이 많다고 또 설명을 드리면 멸치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이전 연구에서 보면 의미 없다. 멸치 먹는 건 상관없다. 너무 적게 먹으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데이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멸치를요? 아니면은 칼슘 섭취가 너무 적으면 그래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된다. 역시 우리의 몸은 정말 신기해요. 네. 근데 또 비만 환자에서 요로결석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확실하거든요. 비만 환자에서요? 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대사증후군 뭐 복부 비만이 있고 뭐 고중성 지방혈증, 뭐 전당뇨 이상, 전당뇨나 당뇨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요로결석이 더 많이 생겨서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체중 조절도 꼭 하시도록 권장되죠. 그리고 또 환자분들 물어보시는 게 전립선염이랑 요로결석이랑 관계가 있느냐. 남성분들도 그것도 전립선염이랑 네. 요로결석이랑 관계가 있느냐. 근데 관계 없다.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른 질환이죠. 다른 질환이다. 요로결석은 어느 날 막 갑자기 오나요? 뭐 이렇게 아프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 다음날 좀 병원을 가도 되는지. 보통 못 참아서 가시죠. 참기 힘든 통증이니까. 제가 이제 요로결석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담석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 요로결석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더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담석증 이제 걸렸던 사람들의 이런 이제 후기나 이런 거 보면 왜 3대 통증 안에 담석증이 안 들어가느냐 막 분노하는. 왜냐하면 진짜 죽을 것처럼 아프거든요. 저희가 바스 스코어라고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나눠요. 그래서 10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 이제 주로 이제 암성 통증을 평가할 때 쓰는 어떤 그 지표인데, 왜냐하면 이제 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 자체가 치료의 목표인데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의사가 알아야 그 약을 조절하고 하니까 이제 바스 스코어라고 통증을 평가하는데 그냥 자동 다 10점이라고 한대요. 요로결석 환자들은. 죽을 만큼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통증. 근데 제가 담석증 걸렸을 때 진짜 10점의 느낌이었어요. 저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약간 혼이 나갈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담석 요로결석. 저는 작년 11월인 줄 알았는데 재작년 11월이라서 너무 생생해서 지금 그만큼 많이 아팠다. 그렇지. 몸에 돌이 생기면 아프다. 네, 그게 좁은 길에 뭐가 걸리는데 그 길이 움직이고 이렇게 수축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다. 대표적인 두 돌. 담석 요로결석. 절대로 안 걸렸으면 하는 돌. 마약성 진통제 맞아도 아프고. 환자분 그래서 이제 결석으로 와서 떼굴떼굴 진료실에서 그러면 일단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 먼저 이제 주사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 놓고 치료 시작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진통 때문에 환자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거 자체가 안 돼요. 혈뇨 아까 말씀하셨는데 혈뇨 나오면 요로결석 의심해볼 만한 증상인 거죠? 결석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혈뇨고요. 오히려 혈뇨. 환자들이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유관적 혈뇨도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빨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혈뇨면서 측복통, 옆구리 통증, 뭐 하복통 있으면 가능성 매우 높다 의심하고 이제 검사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통증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면 아마 소변 검사 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유관적 혈뇨가 없더라도 현미경적 혈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요로결석 오는 경우는 없겠죠? 지금 이렇게 아픈 무증상 결석 환자들 많습니다. 특히 결석 크기가 작거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증상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치료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크기가 좀 크면은 선제적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이제 권고를 환자분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리죠. 무증상도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요로결석이 통증을 유발해서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뭐가 막혀 요로결석이 있어서 막혀 있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강이 가는데 댐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강 상류가 커지듯이 신장에선 소변을 계속 만드는데 소변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위에 상류가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까지 이제 물이 차서 붓는 거죠. 그래서 수신증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요로결석 뭐 통증이 있고 돌을 깨서 배출을 시키고 혈뇨 동반되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좀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다. 그럼 쌤들 혹시 그 요로결석 뭐 진료하셨던 뭐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돌 깨는 이야기 같은 거. 돌 깨는 얘기. 이거 참 돌 진짜 어떻게 깨지? 돌은 이제 사이즈 따라서 다른데 이거를 깨서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물을 많이 먹는다거나 중간 정도면 걔를 깨서 부셔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걔를 가서 꺼내는 물리적인 방법. 중간인 그 깨서 하는 것들이 우리 흔히 아는 뭐 돌을 깼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최충격파를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깨서 부셔서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정형외과에서 이런 충격파를 줘요? 최충격파 같은 거 안 맞아 보셨어요? 네. 에너지를 몸 안으로 전달하는 기구인데 저는 팔꿈치에 석회가 좀 생기면서 여기 닿으면 좀 아픈 게 있어서 한번 전 맞아봤는데 진짜 뼈 때리는 통증이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이 몸 안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대고 망치질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특정 주파수의 어떤 에너지를 특정 깊이로 타겟팅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비뇨기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대고 돌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위치에 에너지를 그 부위로 전달을 하면 그 돌이 이제 바스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배출이 용이하게 되는 건데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깨는 과정에서요? 이것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뼈 때리는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이제 강도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돌을 깨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안으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신기하다, 진짜. 네. 이야, 와. 그래서 그것도 하기 전에 진통제 맞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우 류승수님의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요로결석 예방하시기 위해서 물 자주 드시고 잘 예방하시고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t come true, I know